안녕하세요. 저는 김창현입니다. 요양보호사 핵심 요약 정리 노트 책을 출간했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100% 여러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제13강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 최근 출제 빈도를 보면요, 2017년도 21, 22, 23회 각각 2문제, 2018년도 25, 26회 1문제, 2019년도 29회 2문제. 그거 이 화면에 안 보이지만 2020년 30회 때 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자,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 여러분은 여기서는 매해 한 문제씩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시험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근골격계 질환 예방 중에서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이동하는 방법이 시험 문제 종종 나왔고요. 또한 스트레칭 주의사항에 대해서 시험 문제가 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이동하는 방법을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시고요. 전신 스트레칭 중에서도 스트레칭 주의사항을 좀 중점적으로 여러분이 보시고 시험을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알죠? 6080 법칙입니다. 역대 기출에서 문제가 80% 이상 다시 출제된다. 그 중에서 우리가 60점 이상 맞으면 된다. 이게 6080 법칙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최근 출제 빈도 이렇게 표기하고 또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중점적으로 공부할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6080 법칙에 따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6080 법칙을 활용하라. 요양보호사 시험의 합격 점수는 필기, 실기 시험 60% 이상입니다. 그리고 29회까지 필기, 실기 포함해서 2320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앞으로 나올 시험 문제도 2320문제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 기출문제에 나왔던 지문, 문장 하나하나를 보면서 기출의 논점과 출제 경향을 파악하시면 여러분이 모두가 다 100%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 요인. 자, 직업 요인이 있고 작업자 요인이 있고 사회 심적 요인이 있는데요. 먼저 요양보호사 직업 관련 근골격계 질환 원인 중에서 직업 요인. 직업적으로 뭡니까? 반복적 동작, 부자연스러운 자세, 날카로운 면과의 접촉, 무리한 힘의 사용, 정적인 자세, 진동이나 추운 날씨 등의 작업 환경으로 인한 직업적인 요인에서 근골격계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자의 요인, 작업자입니다. 직업적인 요인도 있지만 작업자의 요인, 과거에 병력이 있거나 나이가 많거나 작업 경력이 미숙한 경우, 흡연이나 비만 필요한 경우, 성별, 특히 여성이죠. 여성이 특히 이제 힘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근골격이 약간 경우가 좀 많죠. 남성에 비해서. 그다음 작업 습관, 잘못된 습관이죠. 운동 및 취미 활동. 이게 작업자 요인입니다. 예, 작업자 요인에서 근골격 질환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사회 심리적인 요인, 직업 만족도가 낮으면 높냐 낮냐 따라서, 또 근무 조건 만족도에 따라서, 또 직장 내 인간관계가 원만하면 사회 심리 요인도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위험이 항상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스트레스 중요하죠. 기타 정신 심리 상태로 인해서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이 되는 겁니다. 다음, 그다음에 근골격계 질환의 관리법. 1. 어깨 통증이에요. 어깨 통증. 상체를 많이 쓰는 일을 하는 직업군에서 많이 발생하죠. 그리고 어깨 통증 증상은 특별한 외상이 없는데도 어깨 관절 전체에 통증이 있고, 움직임이 많았던 날 밤에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고 관절이 뻣뻣하다. 통증이 어깨 주변에 시작하여 팔로 방사된다. 이게 방사통이라고 합니다. 방사통.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가 직접적인 발생 부위에서 멀지만 같은 신경 분절에 속해 있어서 통증이 전달되는 상태를 방사통이라고 그래요. 다음에 통증이 이제 팔을 움직일 때 어깨에서 소리가 난다. 팔을 들고 내릴 때 통증이 특히 심하다. 손과 팔을 등 뒤로 돌릴 때 아프다. 이게 어깨 통증 증상입니다. 그렇다면 어깨 통증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운동. 1. 첫 번째, 팔을 반대편 어깨 쪽으로 쭉 펴고, 팔을 반대편, 한번 해보세요. 팔을 반대편 어깨 쪽으로 쭉 펴고 반대편 손으로 팔꿈치를 지그시 눌러준다. 여러분 표준 교재 108페이지를 그림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돼요. 두 번째, 팔꿈치가 머리 끝에 닿도록 올리고 반대편 손으로 팔꿈치를 잡고 몸통 쪽으로 지그시 당겨준다. 3. 팔을 올린 상태에서 반대편 손으로 팔꿈치 부위를 잡고 등 뒤쪽으로 지그시 눌러준다. 4. 등 뒤쪽에서 양팔로 수건의 양 끝을 잡고 수건을 지그시 잡아당겨서 유지한다. 이게 어깨 통증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운동입니다. 모든 동작은 중요해요. 10 내지 15초간 유지하고, 몇 초요? 10 내지 15초간 유지하고 5, 10회 반복하는 것이 좋다. 5회 10회 반복하는 것이 좋다. 이 시험 문제 종류 나옵니다. 모든 동작은 10 내지 15초간 유지하고 5 내지 10회 반복하는 것이 좋다. 다음, 어깨 통증 예방을 위한 근육 운동. 자, 교재 108페이지, 109페이지 이어지는 그림을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1. 몸을 일자로 엎드린 자세에서 양 무릎을 살짝 굽혀 바닥에 닿게 하고 팔을 뻗어 자세를 유지한다. 2. 팔꿈치를 살짝 구부려 몸을 아래로 내린다. 3. 앉은 자세에서 어깨를 살짝 아래로 내린다. 위로 올린다. 4.
손을 위로 한 자세에서 어깨를 뒤로 젖혀서 날개뼈를 서로 모은다. 5.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손을 편안하게 뻗어 어깨를 수직 방향으로 위로 올린다. 5.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손을 뒤로 수직 방향으로 올린다. 이게 어깨 통증 예방을 위한 근육 운동입니다. 자, 이 손목 통증입니다. 손목 관절이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해서 신경이 자극되는 경우에 손목의 통증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수근관 증후군.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수근관 증후군은 뭐다? 손목 관절이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하여 신경이 자극되는 경우 손목에 통증이 나타나는 증상을 수근관 증후군이라 한다. 손목 통증 증상을 보면 손의 감각 이상, 감각 저하, 저린 감각, 통증, 근력 약화가 특징이고요. 손목을 지나치게 손바닥 방향으로 힘을 주어 굽힐 때 악화되는 경향입니다. 엄지손가락의 운동 기능 장애로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거나 젓가락질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밤의 통증이 악화되어 밤잠을 설치는 경우가 흔하고 손을 털게 되면 저림과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되기도 합니다. 이게 손목 통증 증상입니다. 손목 통증 예방 스트레칭 운동법으로는 교재 110페이지 사진을 보십시오. 그림을 보시면 먼저 손을 앞으로 향하게 하고 팔을 전방으로 쭉 편 다음 부드럽게 잡아당긴다. 두 번째, 손끝이 바닥을 향하게 하고 손끝이 팔을 전방으로 쭉 편 다음 부드럽게 잡아당긴다. 다음으로 손목 통증 자가 진단법. 양측의 손등을 맞대고 미는 동작을 유지한 채 최소한 1분 정도 손목을 구부릴 때 손바닥과 손가락의 저린 증상이 심해지는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110페이지 자가진단법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 요통 중요하죠. 요통 증상 등 쪽 허리와 골반 부위에 시작하여 다리의 앞, 옆, 뒤로 뻗치는 통증인 방사통이 있다. 허리 디스크가 돌출되어 신경이 눌린 부위의 다리에 감각 이상과 근력 약화가 온다. 오래 시간 활동하거나 앉아있는 경우에 통증이 악화된다. 통증 예방 요추 안정화 운동. 이것도 여러분 교재 111페이지, 표준교재 111페이지 그림을 참고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1. 바로 누워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엉덩이 들기. 2. 바로 누워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옆으로 허리 돌리기. 3. 옆으로 누워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아랫다리 들어 올려 붙이기. 4.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위로 다리 들어 올리기. 5. 엎드려 누운 자세에서 위로 머리와 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리기. 6. 양반 다리로 앉은 자세에서
팔을 앞으로 곧게 펴고 허리를 굽히기. 7. 네 발 엎드린 자세에서 엉덩이를 뒤로 밀어 쪼그려 앉기. 이게 요통 예방 요추 안정화 운동입니다. 평상시에 해주시면 요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요합니다.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이동하는 방법. 시험 문제 참 많이 나온 기출 논점이에요. 물건을 양손으로 들어 올릴 때 표준교재 112페이지 그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허리를 펴고 허리를 펴세요. 무릎을 굽혀 몸의 무게 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넓힌다. 이게 21회, 29회, 30회 때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지문입니다. 2. 무릎을 펴서 들어 올린다. 상상이 되죠? 머리로 상상하십시오. 3. 물건을 든 상태에서 방향을 바꿀 때 허리를 돌리지 않고 발을 움직여 조절한다. 4. 물체는 최대한 몸 가까이 위치하도록 하여 들어 올린다. 자, 3번 지문은요. 30회 때도 나왔어요. 10회 때도 나왔고요. 30번 때 이제 30회 때 옳은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물건을 든 상태에서 방향을 바꿀 때 허리를 돌리지 않고 발을 움직여 조절한다. 이게 30회 때 나왔어요. 옳은 질문으로. 또 30회 때 4번 물체는 최대한 몸 가까이 위치하도록 하여 들어올린다. 이게 틀린 질문으로 나왔어요. 최대한 몸과 멀리 위치하도록 하여 들어올린다. 틀린 질문 나와요. 이렇게 기출 논점이에요. 5. 허리가 아닌 다리를 펴서 들어올린다. 자, 물건을 이제 한 손으로 들었을 때 어떻게 할까요? 한 손으로 들어올릴 때 발을 앞뒤로 벌려요. 지지면을 넓힌 후 무릎을 굽혀 몸의 무게 중심을 낮춘다. 두 번째, 무릎을 펴서 들어 올린다. 허리에 힘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침대 또는 높고 넓은 바닥에 있는 물체를 움직일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한쪽 무릎을 위에 올리고 자세를 낮추어 움직인다. 아셨죠? 안녕하십니까. 2020 요양보호사 핵심 요약 정리 노트, 핵심 이론과 기출 오답 바로잡기, 핵심 족집계 문제로 최단기간 합격할 수 있도록 만든 교재입니다. 책 구입을 원하시면 031-955 0550 955에 0550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에게 배송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으로 합격하십시오. 여러분의 합격의 길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다음에 목 통증 4. 목 통증은 뭐 시험 문제에 그동안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그래도 한번 우리는 알고 가야겠죠. 목 통증 증상. 목이 뻣뻣하고 목덜미가 당긴다. 어깨, 팔, 손의 전체 혹은 부분적인 통증이 있다. 현기증이나 어지럼증과 같은 두통이 있다. 몸의 절반 정도가 둔감한 느낌이 들 때가 있다. 팔에 힘이 빠진다. 이게 목 통증 증상이고요. 목 통증 예방 스트레칭 운동.
1. 턱을 가볍게 목 쪽으로 당긴다. 머리를 뒤로 지그시 젖힌다.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지그시 양손으로 눌러준다. 머리를 옆으로 기울이고 손으로 지그시 눌러준다. 머리를 천천히 옆으로 돌린다. 다음에 목 근육 운동. 1. 머리를 앞으로 밀 때 손으로 뒤로 밀어 저항을 준다. 이건 교과서 편기교재 114페이지예요. 머리를 옆으로 밀 때에는 손으로 반대쪽을 밀어 저항을 준다. 머리를 뒤로 밀 때는 양손을 앞으로 밀어 저항을 준다. 그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팔꿈치 통증. 예, 팔꿈치 통증도 이때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았지만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팔꿈치 통증 증상. 손을 펴고 손목을 뒤로 젖힐 때 팔꿈치 안쪽에 통증이 발생한다. 무언가를 세게 쥘 수가 없다. 손목을 굽히고 펼 때 통증이 생긴다. 팔꿈치 외측이나 내측 부위에 압통감이 있다. 니은 팔꿈치 통증 예방 스트레칭 운동. 교재 114페이지 그림을 참조시 바랍니다. 손가락을 깍지 끼고 손바닥이 밖으로 향하도록 팔꿈치를 천천히 편다. 2. 손가락이 몸쪽으로 향하도록 바닥을 짚고 네발기기 자세를 취한다. 손바닥이 몸쪽으로 향하도록 하고 손등을 잡고 몸쪽으로 천천히 당긴다. 4. 손등이 몸쪽을 향하도록 하고 반대쪽 손으로 손바닥을 잡고 몸쪽으로 천천히 당기며 팔을 안으로 회전시킨다. 디귿 팔꿈치 외측 상과염. 이걸 테니스 팔꿈치라 그래요. 테니스 팔꿈치. 테니스 선수들에게 많이 발생한다고 하여 테니스 엘보, 테니스 팔꿈치라고도 합니다. 팔꿈치 외측 상과염. 그리고 팔꿈치 내측 상과염이 있어요. 골프 팔꿈치라고 합니다. 팔꿈치 내측 상과염은 골프를 치는 사람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하여 골프 팔꿈치라고도 합니다.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3.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 초기 치료. 손상 후 24시간 내지는 72시간에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내지 3일 사이죠. 휴식. 외상을 조절하고 추가적인 조직 손상을 막기 위해서는 휴식이 필요하다. 냉찜질. 조직의 온도를 낮추고 세포의 대사 과정을 늦춰 손상과 부종을 감소시킨다. 차가운 찜질은 통증과 근경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차가운 찜질이에요. 얼음 주머니는 2시간마다 20-30분씩 하는 것이 좋다. 초기 치료. 급성기 3일 정도에는 냉찜질이 좋으나 만성 통증에는 온찜질이 좋다. 이게 23회 때 나온 시험 문제 기출 논점이에요. 자, 손목을 삘 때는 냉찜질, 만성 관절염은 온찜질. 이게 구분하십시오. 다시 한번 손목을 삘 때는 냉찜질, 초기 치료는 냉찜질이 좋으나 만성 관절염 등 만성 통증에는 뭐가 좋다? 온찜질. 압박 손상 부위에 축적되어 있는 부종을 조절하고 원하지 않는 움직임과 통증을 줄여주는 게 압박이죠. 올리기. 손상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것은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리는 데 도움을 주어 부종을 줄여주기 때문에 심장보다 높게 올리는 겁니다. 손상 부위를. 아픈 부위 고정. 아픈 부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고정하면 주변 근육이 이완되고 지지가 돼서
통증과 근육 경련이 감소합니다. 약물, 의사의 처방에 따라 진통제나 근육 이완제 등 약물을 복용하기도 합니다. 초기 치료입니다. 급성기 이후, 급성기 이후에는 이제 131 질환 이후죠.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를 해야 됩니다. 온열 치료는 온스포, 적외선, 초역, 수치료 등이 있고요. 전기광선 치료는 저주파 치료, 고주파 치료 등이 있고 견인요법이 있습니다. 또 니은에 보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너무 많이 맞으면 이게 약화되어서 쉽게 파열이 될 수가 있어요. 스테로이드 급성기 이후에 보면 스테로이드 알죠? 스테로이드 주사를 너무 많이 맞으면 건이 약화되어 쉽게 파열될 수 있다. 수술 증상이 악화되거나 감각 장애가 생기면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전신 스트레칭. 스트레칭이 중요한 또 기출 논점으로 많이 나온 거예요. 기출 문제 많이 나온 것이 전신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의 목적. 자, 스트레칭은 몸을 쭉 펴거나 굽혀 근육을 긴장 또는 이완시켜서 몸을 부드럽게 하는 맨손 체조로 통증과 관절 구축 예방에 도움이 되죠. 이 스트레칭 목적은 1. 기억,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작업이나 운동 시 부상을 예방한다. 2. 니은, 유연성을 증진하여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힌다. 디귿, 격렬하고 빠른 운동에 반응할 수 있게 운동신경을 촉진한다. 니을, 혈액순환을 촉진한다. 미음, 기분 전환을 한다. 스트레칭 하면 좀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스트레칭 시 주의사항. 스트레칭 시 주의사항.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겁니다, 그때. 자, 스트레칭 시 주의사항. 기억. 같은 동작을 몇 회? 5 내지 10회 반복한다. 15, 17, 23, 26, 29회 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주의할 것은 이전 교재에는 같은 동작을 2, 3회 반복한다고 되어 있어요. 교재가 바뀌었습니다. 같은 동작을 몇 회? 5 내지 10회 반복한다. 니은, 동작과 동작 사이에 쉰다? 중요한 기출 논점이에요. 17, 21, 26, 29회 때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동작과 동작 사이에는 쉰다. 디귿, 천천히 안정되게 한다. 이것도 15, 21, 23, 26, 29회 때 나왔어요. 무려 5번이 나왔네요. 니을, 통증을 느끼지 않고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 계속한다. 이것도 15, 17, 21, 23, 26, 29 무려 6번 나온 지문입니다. 미음, 스트레칭 자세로 10 내지 15초 정도 유지한다. 이 숫자 15, 17, 21, 23, 26회 5번 나왔어요. 15회 이후로 제가 말씀드린 건 15회 이후에 말씀드린 겁니다. 15 이전까지는 뺐어요. 너무 양이 많아서 15회 이후에 5번 문제가 나왔어요. 스트레칭 자세로 10 내지 15초 정도 유지한다. 비읍, 상하 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한다. 이것도 17회, 21회, 29회 3번 기출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기출 지문이요. 틀리게 나오기도 하고 옳게 나오기도 해요. 시읒, 호흡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한다. 15회 때 또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기출 오답 바로잡기 들어가겠습니다. 요통, 허리를 구부리고 들어 올린다. 무릎을 펴고 무게중심을 높인다. 몸의 무게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좁힌다. 다 틀린 지문입니다. 이렇게 틀리게 나왔어요. 역대 나온 문제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역대 기출문제에서 틀린 지문이에요. 이걸 바로 잡아볼까요?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혀 몸의 무게 중심을 낮추고 지지면을 넓힌다가 답이죠. 이 핵심 논점, 핵심 지문을 잘 기억하시면 아무리 바꿔낸다 하더라도 다 맞출 수 있어요. 다음, 양손으로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허리를 펴서 들어 올린다? 무릎을 펴서 들어 올려야 돼요. 자, 허리를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물건을 들 때는 든 상태에서 허리를 돌려 방향을 전환한다. 허리를 들면 안 된다 그랬죠? 돌리지 않고 발을 움직여 조절한다. 물체는 몸에서 멀리 놓고 들어 올린다. 물체는 최대한 몸 가까이 위치하도록 하여 들어 올린다. 허리가 아닌 다리의 힘으로 들어 올린다. 순간적인 허리 힘을 이용하여 들어 올린다. 아니고 허리가 아닌 다리의 힘으로 들어 올리는 게 정답이죠. 다음에 전신 스트레칭 중요하다 그랬죠. 자, 통증을 느껴야 시원하다. 통증을 느낄 때까지만 한다. 답은 통증을 느끼지 않고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 계속한다. 다음, 동작을 최대한 빠르고 강하게 한다. 천천히 안정되게 한다. 기출 논점이에요. 자, 다음, 호흡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호흡은 인위적으로 빠르게 한다. 틀린 질문이에요. 스트레칭 자세로 몇 초간? 2, 30초가 아니라 10 내지 15초간 유지한다. 스트레칭은 한쪽만 하도록 한다? 스트레칭은 상하 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한다. 다양한 동작을 쉬지 않고 한다? 쉬지 않고 한다? 동작과 동작 사이에 뭔다? 쉰다. 같은 동작을 몇 회? 50회 반복해야 되는데 다양한 동작을 계속 바꿔가며 한다. 아니죠. 같은 동작을 50회 반복하면 하고 쉬었다가 또 다른 동작을 또 50회 반복하면서 하는 게 스트레칭입니다. 자, 핵심 족집게 문제. 자, 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두 문제. 1. 노인 대상자가 만성관절염으로 어깨와 무릎의 통증을 호소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냉찜질을 한다. 2. 온찜질을 한다. 3. 진통제를 준다. 4. 심호흡을 하게 한다. 5. 운동의 강도를 높인다. 제가 아까 그 강의에서 역대 기출 23회 때 나왔다고 했죠. 초기 치료, 그러니까 초기를 하면 1, 3일 내에요. 1, 3일 이내에 3일 이내를 초기 치료를 하는데 초기 치료에는 냉찜질이 좋다고 했어요. 손목을 뼈거나 이럴 때 냉찜질이 좋고요. 근데 만성 통증인 경우는 만성 관절염이라고 하죠. 관절염이나 이런 경우는 만성 통증인 경우는 온찜질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온찜질. 이 기출 논점입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온찜질 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양보호사의 신체 보호와 통증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할 때 주의사항 옳지 않는 것은 1. 같은 동작을 50회 반복한다. 맞는 기출 논점이에요. 상하 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한다. 한쪽만으로만 하도록 한다 하면 틀리고 상하 좌우 균형 있게 교대로 한다. 3. 스트레칭 자세로 10 내지 15초 동안 유지한다. 20초 30초 이거는 틀린 얘기예요. 20초 30초 정도 유지한다. 틀린 얘기입니다. 틀린 지문입니다. 스트레칭 자세로 10 내지 15초 정도 유지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통증을 느끼지 않고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 한다. 통증을 느껴야 시원하다? 통증을 느낄 때까지 한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에요. 통증을 느끼지 않고 시원하다고 느낄 때까지 한다.
동작과 동작 사이를 쉬지 않고 빠르게 강하게 한다. 뭐라고 했습니까? 동작과 동작 사이는 어떻게 해야 되죠? 쉰다. 그죠? 동작과 동작 사이는 쉰다 라고 배웠죠. 정답은 틀린 지문은 5번이 되겠습니다. 동작과 동작 사이는 쉬지 않고 빠르게 하는 게 아니라 쉰다. 그리고 천천히 안정되게 한다. 자, 어느덧 이제 우리가 13강이 끝났고요. 14강은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양보사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